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18호 태풍 미탁이 개천절 새벽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의 최고 600mm의 호우가 섬 지역에는 초속 50m의 폭풍이 동반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양동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해 발병 지역이 9곳으로 늘어났고 지난달 27일 이후 추가 발병 지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소를 최대 27기, 45%까지 가동 중단하고 생계용을 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집중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강하게 발달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휴일에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타이완 바로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개천절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에는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 밤쯤에는 경북 포항 부근 동해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 근처에 올라왔을 때의 강도는 이전 태풍 타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파는 제주를 통과할 때 약 970에서 75, 그리고 이 대마도를 통과할 때 980이니까 본 태풍과 크게 차이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미탁은 남해를 통과했던 타파와 달리 남부에 상륙해 관통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 영동에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초속 35에서 45m, 섬 지역에는 초속 50m가 넘는 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 달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와 태풍으로 인해 높은 물결이 이는 시기가 겹쳐서 해안도로, 해안가 침수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개천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화성시 양감명의 양동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돼지 가건물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농장은 방역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가 유산하고 또 다른 어미돼지가 식욕부진 증상을 보였다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으로 확산하면서 발병 지역이 9곳으로 늘었으나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이 난 후 추가 발병 지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의심 신고는 있었지만 추가 발병은 없었습니다. 최대 잠복 기간 19일을 고려할 때 첫 확진이 나온 후 3주째인 이번 주가 확산 여부를 가름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27일 강화군 하전면 돼지농장에 확진 판정 뒤 아직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양주와 충남 홍성군에서 의심 신고 2건이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주말 의심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경기도 양주는 1차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은 곳, 또 충남 홍성군은 경기, 인천, 강원 중심에 2차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은 곧 정부의 방역망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홍성은 전국 돼지의 5분의 1을 기르는 충남에서도 사육농가가 가장 많아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지역 경제 붕괴가 우려됐습니다. 홍성의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홍성은 59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사육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가 컸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과 돼지 농가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확산도 한풀 꺾일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방심은 이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 초기 발생지에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이번 주 경기 북부나 강화 외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역에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살처분 지역은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 소독 작업이 차질 없도록 소독약과 생석회 재고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공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성과 인접한 청양에서는 방목해 키우던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됐고, 이 충청남도는 양돈 농가에 외국인 접촉과 신규 직원 채용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 중턱에 마련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선제 대응 조치로 방목해 키우는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남에서 방목해 키우던 돼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장 주변에서 멧돼지 출몰이 확인되자 지자체와 농가들이 협의해 힘겹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게 열병이 저희 집에서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얼마 안 돼서 손해가 덜 가겠지만 몇만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4개 농가가 키우던 140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이었습니다. 도태된 돼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상 가격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들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홍성에서도 양돈 농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가 밀집한 마을 입구 통제초소에는 공무원까지 투입돼 일반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성 나와서 그냥 한심을 놓았지요 뭐. 늦추진 늦대요. 항상 조마조마해가 뭐 이렇게 불안하게 매이는 거지요. 이제 이거 다 가실 때까지는. 충청남도도 도내 돼지와 분뇨에 대한 반출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반입 금지 대상에는 돼지 정액을 추가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할 때까지 양돈 농가의 외국인 접촉과 신규 채용, 축사 개보소 등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 살처분하면서 그쪽으로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투입 인력 동료들끼리 어떤 전파 염려도 있고 신규 채용하게 되면은 그런 전파 요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확산 공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7개월 여자 아기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열과 기침, 폐렴 등 증상으로 격리병동에 입원한 아기는 지난 8월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부모를 따라 성지순례를 하려고 이스라엘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이스라엘에 오늘 메르스 발생 환자가 없었고 현지에서 병원 등을 다녀온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5건의 개별 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3건과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특히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지금까지 개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이번 달 중순 수출 신청이 이뤄졌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수입하는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국내 제조업체가 소재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199개 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5.7%가 1년 전보다 소재와 부품 조달 리스크가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급처별로는 일본이 33.7%로 조달 위험성이 커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국내 조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추진의 걸림돌로는 연구개발 인력 부족과 국내 수요 부족, 자금 부족, 규제 등이 꼽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산 밸브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의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WTO는 분쟁 해결 기구를 열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상소 기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일본산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에서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고 일본은 이듬해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어 WTO의 1심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 심격인 상소기구는 원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겨울부터 봄철인데요. 이번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강력한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최대 45%를 가동 중단하자는 고강도 방안도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단일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 발전소에 주목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국내 석탄 발전소 최대 27기를 가동 중단하자는 겁니다.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가동을 계속하는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80%까지 낮춰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겠지만 인상폭은 4인 가구 기준 월 1,2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생계용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 등 차량 100만 대 이상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이 예보되면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 극약 처방도 내놨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의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명시된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41%를 배출하는 산업계에는 사업장 밀집 지역에 1,000명 이상의 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중소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11월엔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집중 저감 조치로 미세먼지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주 내에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전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보고된 사고와 고장 건수가 3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원자력 규제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보고된 사고와 고장 건수는 모두 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도통신은 보고 내용의 약 90%가 원전 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국제평가 척도에 비춰볼 때 안전상 중요하지 않는 수준에 해당하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보고된 336건을 유형별로 보면 상업원전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 증식 원자로 연구시설이 40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이 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중심이었던 인천 공촌 정수장이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서구와 중구, 강화 지역에 보다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벌이는 등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촉발된 인천 서구 공촌 정수 사업소입니다. 당시 오염물질 유입과 탁도계 고장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곳입니다. 이곳에 390억 원을 투입해 활성탄으로 냄새와 유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활성탄 흡탁 공정이 추가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서구 주민들께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은 6개 정수장 모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가동 중인데 비해 인천은 상대적으로 많이 늦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완결을 의미하는 오존 처리 시설까지 준공되려면 2년이 더 걸립니다. 오늘 준공식이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겨우 첫 발을 띄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노후 상수관을 당초 예정보다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서둘러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시의 수질 개선과 신뢰 회복 노력에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입니다. 시에서는 좀 시간을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춰가지고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죠. 검암 검단과 청라 지역 주민단체는 수돗물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시에 대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차원, 또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수산과 남동 등 나머지 정수장까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완료해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고령 환자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만성으로 앓을 경우 경도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람의 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만성 이명 증세를 보인 65살 이상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만성 이명 환자의 17.2%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됐으며 이들의 이명 장애 척도 점수는 평균 33.6점으로 인지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11점 이상 높았습니다. 또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심한 이명 증상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심한 이명이 동반되면 주의력 결핍이나 일시적인 기억 손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해 악성 코드 등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 재킹이 최근 4년 동안 1,5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원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크립토 재킹 건수는 모두 1,4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이용자가 특정 홈페이지에 머무는 동안 해당 컴퓨터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스크립트형이 대부분이었고 홈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악성 코드형도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크립토 재킹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죠.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더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가천대학교 길병원 서희선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